자, 아무튼 코스피도 어저께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매일 사상 최고.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봤더니 속보 코스피 5,300 붕괴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니 속보면 5,300 돌파가 속보가 돼야 되는데 아침에 9시에 눈 뜨자마자 5,300 붕괴라고 뜨더라고. 근데 이렇게 입방정을 떠는 거 보니까 오후에 양전해서 또 올라가겠다. 또 5,400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관련된 뉴스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 주식이 강세를 보일 몇 가지 숨은 이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전날 대비 83.02포인트 상승한 5,371.10으로 마감을 해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와, 기관이 약 1조 7,8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역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삼성. 주가 총액 1,000조면요. 세계 15위의 대기업이 된 겁니다. 너무 고소한 게 그 15위를 차지하고 있던 기업이 중국의 텐센트였어요. 텐센트를 제치고 우리가 세계 우리라니. 삼성. 왜 너네 거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우리 삼성전자가 세계 15위 그룹이 되었습니다. 세계 15위 안에 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아니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말고 딱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TSMC하고 아람코였습니다. 아람코. TSMC하고 아람코 이외에 미국을 제낀 세 번째 국가로 15위권 안에 올라간 게 삼성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40% 이상이 오르면서 지금 위치를 차지했고 앞으로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빠졌어요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알동경이 없으니까 제가 살짝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미국장은 그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그 회사, AI 전문 회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신형 AI 관련된 발표를 어저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업체는 아직 상장을 안 한 업체예요. 상장을 한 비상장 업체고 뭐 엔비디아나 이런데 아마존 같은 데 투자를 받아가지고 AI를 연구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신형 내놓은 AI가 그동안 뭐 문서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금융 관련한 거래 감시라든지 전에 말씀드린 뭐 금거래 관련한 뭐 맞대응을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요런 데 들어가던 이른바 유료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다 능가하는 기능을 함께 탑재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걸 돈 받고 팔던 다른 AI 업체나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들이 이 AI가 공짜로 등장함으로 인해 갖고 그 가격들이 폭락하면서 결국은 미장이 전체적으로 빠진 거예요. 문제는 이 회사가 올 6월 달에 상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아마도 최소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가까운 시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즉, 이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지금 신규 AI를 소개를 했고, 그래서 기존의 AI 군소 업체들이나 또는 지금 개발해왔던 여러 업체들의 프로그램들이 제로, 똥값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가들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상장 기대를 가지고 조만간 이쪽은 다시 소프트웨어 쪽이 빠졌다가 재편돼서 다시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국내 경제지들 같은 경우에는 AI 거품이 빠졌다. 맨날 그 지랄하고 그러면서 진짜. AI 거품이 빠지면 반도체도 빠진다. 라고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떨어질 때마다 그 얘기 하거든. 그거 안 지겹나? 그 복붙 아니야, 복붙?
계속 그렇게 주가 떨어질 때마다 하고 떨어질 때마다 하고 이 약간 메멘토 같아. 기억을 잃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아니 잊어버리고 싶겠지. 어떻게든 지금을 부정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빠지고 싶은 거야. 왜? 일주일 5일 중에 나흘을 오르고 하루 잠깐 조정을 하는데 나흘을 오를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조정만 들어오면 붕괴됐다고 기사를 써요. 보세요. 5,000붕괴, 5,100붕괴, 5,200붕괴, 5,300붕괴 나흘째 이걸 쓴 거야. 아니 얘들은 이제 제목은 딱 붙여놓고 붕괴라고 해놓고 숫자만 계속 심지어 붕괴되라, 쓰다가 지겨우니까 붕고라고 쓰기도 잘못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은 이제 미국 장을 따라가지 않고 미국 장 오르면 확실하게 오르고 미국 장이 빠져도 버티다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미국하고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지금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돼요. 일단 개미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균 거래량이 40조를 넘고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개미들이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야. 관망하면서. 근데 이 개미들이 샀다 팔았다를 엄청나게 해대면서 이 주식 거래량을 작년에 2배 이상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요즘은 이제 넥스트 마켓이라 그래갖고 저녁 때, 그러니까 주가 공식 시장이 끝내도 대체 거래 시장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18조 원이 넘는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잖아요? 50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60조 원 가까운 거래가 매일 일어나고 있고 이 주체가 개미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 개미의 등살에. 그래서 주식 예탁금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그 확실한 선언. 어떻게든 이 정부는 부동산 규제하고 부동산 투기 막는다라고 하는 선언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앞으로 향후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자금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도 계속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 대통령이 코스닥을 코스피에서 분리해서 운영 주체를 분리해가지고 코스닥 전용 운영회사를 따로 세운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한 회사가 동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가 뭡니까? 한쪽은 조금 등치 큰 대기업들, 이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나 또는 신일 유니콘 그룹들 이런 쪽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기술 성장 또는 또 투자 대비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운영에 있어서.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해오던 거를 분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분리되는 시장 하에서는 코스피하고 다른 방식의 운영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선별 과정 그러니까 기술 위주로 이걸 보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게 봐주고 또는 매출이 없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나 분명히 무슨 나노 탄소 튜브 한다고 해놓고 레스토랑 같은 거 하는 이런 이상한 코스닥 기업들은 싹 퇴출해서 정리를 해버리고 진짜 상장 요건이 좀 부족해도 지금 한참 기술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투자도가 높은 이런 기업들을 끌어들여갖고 그런 기업들을 좀 더 늘려가는 방식으로 상장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특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코스피 쪽도 앞으로 진짜 3천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코스닥도 이제 3천 시대를 진짜로 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김태년 의원실이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연기금이
이 자산 배분 조정을 유예한다. 요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아마 그 대기업 특히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식 같은 게 이제 200조 원을 훨씬 상회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국민연금이 이 자금을 운영하는 데서 몇몇 가지 뭐 법은 아닌데 내규로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국내 주식 투자 비용을 일정 대비 비율로 유지하는 거고,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자산 투자에다가 집중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의 운영의 일종의 원칙이었는데, 이게 자산 배분을 조정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갖고 있는 운영 자산 중에 예를 들어 삼성에다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이득을 봐갖고 이게 비중이 커졌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비중이 커지면 그 커진 이익만큼을 말하자면 매각을 하는 거야, 시장에다가. 일정 비율을 해야 되니까. 이득 나온 만큼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기관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샀는데 가격이 뭐 20%가 올랐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내놓겠구나. 습관적인 리밸런싱 원칙에 의해서 내놓겠구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 떨어지겠네. 물량 나오겠네. 이런 방식으로 위에서 한 번씩 망치를 쳤다는 겁니다. 이거를 없애고 연말까지는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가지고 보듬고 있겠다는 있겠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외 주식의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그동안 연금들이 걷어 올린 주가 수익 중에 해외에다가 투자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중이 높으니까 거기서 많은 수익도 들어왔겠지만 지금은 해외 시장보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 쪽을 보지 말고 국내 시장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걸로 뭔가 이제 좋은 쪽으로 이거를 우리 장에 유리하게끔 운영 원칙을 약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200조 원 가까운 삼성이나 뭐 대기업 지수들이, 왜냐면 얘네들은 잡주 안 사니까. 물론 최근에는 코스피를 한 5조 원어치 사들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0조 가까이 갖고 있는 걸 생각하면 그냥 코스닥 사들인 거 5조는 그냥 세 발의 피라고 봐도 될 수 있을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매수였거든요. 왜 얘네들이 코스피를 역대 최대로 샀을까? 어저께 답이 나온 거지. 코스피 분리 안정화, 전문 운영기관으로 분리한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이 코스피에서 분리되는 순간 어느 정도 코스피보다는 상승 여력이 또는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봐지고, 그러면 연금들도 한시적으로 코스닥에다가 추가로 매입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야. 왜? 코스피는 이미 빵빵하게 쳤어. 삼성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자산을 또 중복 투자하거나 추가 투자를 하는 거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코스닥으로 건너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지금 부동산도 다들 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온 돈 어디로 갑니까? 코스피로 오겠지. 뭐 주식시장 비트코인은 가겠죠. 못 살 거 아니에요. 네. 더 오르겠지, 그러니까. 더 저는 오르겠습니다. 금도 많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돈들로. 나가지고. 나 진짜. 나 이런 재미에 코인 하는구나, 사람들이. 네. 참. 아무튼, 요렇게 우리 한국 증시는 우리만의 나름의 강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어떤 정부의 보상안 내지는 지원책이 나오게 된다고 치면, 내실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실적도 또는 주가의 가치도 계속해서 상승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아집니다.